그러면 유튜브 스트리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는 총 3가지입니다. Y 이퀄 프랑스, 즐기기 쉬운 와인, 클라랑델 와인, 이 3가지이고요. 프랑스는 와인, 바로 떠오르는 공식입니다. 프랑스는 미식의 나라이자 와인의 나라이기도 한데요. 예전부터 와인 하면 당연히 프랑스 아니야? 하면서 바로 떠오르는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와인은 타국에 비해서 고가이고 매우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어 왔는데요. 정말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왜 프랑스 와인은 유명할까요? 프랑스 와인이 유명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에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와인 등급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을 자국과 타국에 보여줌으로써 와인 퀄리티를 올렸고 증명해냈습니다. 먼저 프랑스보다 와인이 유명한 나라는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각 지역의 와인들을 생산해냈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프라이드 있게 와인 하면 우리 이탈리아야 라면서 자부심 있게 했었는데요. 자국 사람들은 그래, 이탈리아 와인 최고지, 이탈리아 와인 진짜 맛있는 거지 라고 하지만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게 맛있다는 한 가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요청하고 왜 맛있어? 어떤 특징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이탈리아 쪽에서는 일단 마셔봐. 맛없어? 그건 네 입맛이 잘못된 거야. 라면서 약간 고가운 자세를 취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프랑스는 나라에서 지정한 엄격한 기준에 맞춰서 와인을 만들지 않으면 그 등급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떨어진 등급이 다시 올라간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샴페인 와인은 샹파뉴 지역에서만 생산된 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샹파뉴 외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을 샴페인이라고 붙인다면 법적인 제재나 사람들의 인식에서 그거 샴페인 아니야 라는 게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기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탈리아 와인도 다뤄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샹파뉴 지역 외에 샴페인이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도록 계속 힘을 써왔고요. 그 결과 지금의 샴페인이 퀄리티도 유지하면서 맛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산 오크 배럴은 최대 가격이 $300, $400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프랑스 와인 오크통은 최대 $2,000나 되기 때문에 자국에서 만든 오크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 와인을 숙성시키면서 맛, 퀄리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국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 맛을 따라올 수 없어 라는 프라이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유명 인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퀄리티가 좋아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프랑스 와인은 유명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윈스턴 처칠, 알렉스 퍼거슨, 제이지 등 유명 인사들이 프랑스 와인에 대한 애정을 보였고 그 와이너리에 대한 지분을 살면서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아니면 정말 유명한 와인을 수집하는 등 사람들에게 프랑스 와인이 타국에 비해서 정말 퀄리티가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중에게 프랑스 와인은 정말 퀄리티 있고 좋은 와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세 번째, 소량만 생산되는 혹은 고가의 와인들은 수집가와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모았습니다. 5대 샤토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와인을 원하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비해서 정해진 수량, 그 다음에 엄격한 퀄리티를 통해서 만드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라고 하면 만들어진 수량은 한 10병, 15병 등 정말 적기 때문에 투자자, 그 다음에 수집가들에게 프랑스 와인에 대한 가치와 애정을 더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프랑스 와인의 생산 지역은 어떻게 나눠질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지역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자스, 아르마냐, 고냑, 보졸레, 리옹, 보르도, 부르고뉴, 샹페인, 코르시카, 쥐라, 랑그독, 로렌, 푸아트 샤랑트, 프로방스, 루시옹, 사부아, 부게, 루아르, 론 계곡 이렇게 10개 이상의 지역이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하고는 이만큼 세분화되고 다양한 지역이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곳, 두 곳, 혹은 한 곳, 특정 지역에서만 만들어진 것에 비해 프랑스는 자신의 지역에서 만드는 와인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설사 자신의 지역에서 오데 샤또나 그랑크리, 프리미어 크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프랑스 와인 등급의 최상급은 AOC가 있고 그 안에 그랑크리와 프리미어 크리로 나뉘어집니다. 이 등급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한 와인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하고 몇 년 동안 그 퀄리티가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은 빈대 페이라고 해서 AOC보다 덜 엄격한 기준으로 나눠지지만 맛은 꽤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맨 아래 등급은 맹드 프랑스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해 테이블 와인으로 저가나 기본 라인업이 이 안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값싸거나 데일리 와인이거나 음식과 같이 먹었을 때 그 부족한 맛을 좀 채울 수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언제부터 와인을 정식적으로 수입을 했을까요? 87년 서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 와인이 수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70% 이상이 레드 와인으로 수입이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와인의 1차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날은 보졸레 누보를 반드시 마셔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마케팅이 되면서 사람들이 보졸레 누보 마셔야지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프랑스의 1차 와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보졸레 누보의 인기가 살짝 올라가다가 내려간 듯 하면서 2005년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들어봤을 신의 물방울이라는 와인 덕분에 2차 와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12사도라고 불리는 와인을 구하기 위해서 발품을 파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발품을 팔아도 고가로 형성이 되었거나 아니면 국내에 수입이 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기도 했습니다. 와인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와인이 지금처럼 대중적인 인기가 아닌 것도 한 몫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 좀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꽤 고가의 와인이고 상류층의 취미생활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그리고 신의 물방울은 만화적인 요소도 재밌었지만 이 와인을 마셨을 때 오케스트라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유명 명화가 눈에 펼쳐진다든지 아니면 포도밭이 내 주위에 쫙 펼쳐진다는 듯한 그런 판타지 같은 표현 방법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를 더 끌기도 했습니다. 와인은 즐기기 쉬워야 합니다.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좀 아는 척을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즐겁게 내 기분 좋게 마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표현들을 따라 하거나 아니면 디캔딩을 할 때 그렇게 명주시를 뽑아내듯이 해야만 뭔가 퀄리티 있는 와인을 마실 수 있다라는 어떤 한 가지 인식이 있기도 했었죠. 먼저 저는 와인을 잘 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추천하는 와인은 바로 스위트한 와인 계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퀄리티가 높아서인지 아니면 와인의 대중적인 인기가 점점 더 높아서인지 몰라도 너 와인 잘 못 마셔? 그러면 달콤한 와인 마셔 라고 했을 때 예전만큼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 단 거 말고 뭔가 묵직한 걸 줘. 나는 그거 말고 뭔가 되게 꽃향이 가득한 걸 줘. 나 그거 말고 이런 와인을 추천해줘. 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양도 중요하지만 저는 퀄리티, 질이 현재는 좀 더 따지고 있네요. 그로 인해 이제는 사람들의 와인을 마시는 입맛이 점점 더 디테일해지고 각양각색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조로운 와인이 아니라 좀 더 복합미가 가진 와인들이 국내에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바디를 좋아하시는군요. 현재 저는 화이트 와인에 좀 더 많이 꽂혔는데요. 산미가 좀 더 좋고 플로럴한 향이 와인이 저는 현재 많이 끌리더라고요. 아니, 와인 말고 맥주도 있잖아. 맥주는 좀 어때?
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이게 맥주와 와인의 시선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인 한 병에 3만원, 맥주 한 병에 3만원이라고 쳐보죠. 와인이 한 병에 3만원일 경우 맛이 없어도 와인은 원래 좀 이런 맛인가 봐. 와인은 좀 내가 아직 잘 모르니까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 같은 인식이 있는 반면에 3만원짜리 맥주가 내 입맛에 안 맞았을 때 무슨 맥주가 3만원이나 해? 아니 이거면은 땡땡을 더 먹을 수 있겠다. 야, 이렇게 맛없는 주제에 3만원에 고가나 된다고 하는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맥주 선물은 윗사람에게 좋은 인식을 주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도 와인을 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지만 맥주를 선물로 받았을 경우에는 남에게 선물로 주기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맥주의 퀄리티가 점점 더 올라가고 다양한 맛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고 있지만 와인에 비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좀 좋은 와인 마시려면 최소 10만원, 15만원 이상이었지만 지금은 3만원만 돼도 꽤 괜찮은 데일리 와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 와인 잘 몰라, 와인을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스위트한 와인을 했다면 요즘엔 초보자들이 마시기 어렵지 않은 화이트 와인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꽃향이나 어떤 향기가 초보자들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향긋하고 기분 좋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격이 꽤나 합리적일 뿐더러 맛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마시는 사람에게 부담감이라든지 나는 와인은 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야? 라는 얘기가 조금 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라랑스 딜롱의 클라랑 데 블랑을 오늘 시음해 볼 텐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데일리 와인으로 정말 좋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혼술하기 정말 좋은 와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클라랑스 딜롱은 1934년 미국의 금형업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샤또 오브리옹을 인수를 하면서 현재의 유명한 샤또 오브리옹의 퀄리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형크님 이 와인을 좀 알고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2005년도 그의 증손자인 로버트의 지휘 아래 샤또 오브리옹을 만든 와인 메이킹 팀을 통해서 보르도 캐주얼 와인 브랜드인 클라랑드를 탄생시켰습니다. 프리미엄급 와인으로 가격 대비 품질의 퀄리티를 높였고요. 그로 인해 세계 언론에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샤또 오브리옹의 품질을 맛볼 수 있는 와인이라고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프리미엄급 와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마시거나 좀 대중적인 걸 봤을 때는 약간 데일리에 좀 더 가깝기도 했습니다. 현재 클라랑데 와인은 클라랑데 루즈, 블랑, 로제, 메독, 생테밀리옹 총 5가지 와인이 국내에 수입되었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클라랑데 블랑을 시음해 볼 텐데요. 그러면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이 시작되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칠링을 시켜놨고요. 이거 포커스가 좀 잘 맞지 않네요. 레이블이 좀 하얗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을 텐데 굉장히 밝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색상도 보시다시피 거의 밝은 색, 밝은 흰색과 노란색을 띠고 있고요.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플로럴한 꽃향, 그 다음에 감귤 향이 진하게 나고 있고 날듯 말듯한 파인애플 향도 희미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마셨던 와인들은 대체적으로 산미가 적당히 있는 편이었는데요. 이 와인은 산미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풀 바디라고 볼 수 없고 약간 라이트한 바디감에 비해서 양 옆에 제 볼을 툭툭 치는 게 굉장히 날카롭고요. 이전 와인들과 다르게 침샘을 자극한다 그런 것은 없지만 맛이 굉장히 깔끔하고 입안에 잔여감이 꽤 남는 편입니다. 이게 도수가 아무래도 좀 10도가 높다 보니 알코올 맛도 좀 꽤나 강렬하게 나는데 이게 혼술을 하기보다는 카카오 도수가 높은 초콜릿이랑 드시거나 아니면 약간 매콤한 음식과 마리아주 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정말 강렬하네요. 이게 병 안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브리딩을 시켜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에 마셨을 때보다 맛이 더 날카롭고 자기 주량이 굉장히 강합니다. 꽤 좋은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조금 강한 맛이 나는 와인이었는데요. 저에게는 이게 좀 와인이 오래 브리딩 시키는 것보다 약간 차갑게 칠링해서 마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와인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다음 주에 올라올 영상에 댓글이나 지금 올라온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번 부탁드리고요.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